안녕하십니까.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백윤호입니다. 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는 울산 중구 지역과 울산 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일도 굉장히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구 후보자 토론회를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론회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울산 MBC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울산 중구 지역 주민들은 오늘 토론을 통해 울산 중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잘 살펴보신 후에 4월 15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중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4항에 해당하신 4명의 후보를 토론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면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1명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이 연설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정됐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앉아있는 순서대로 후보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성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자, 그리고 기호 9번 무소속 이철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더불어민주당 1번 임동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노동당 이향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8번 이향희입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2번, 그리고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앉아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 진행과 후보들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후보 설명회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 앞에 보시면은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남은 시간이 10초 전에는 저희가 노란 불을 켜드리고요. 종료 시간에는 빨간 불을 켜드리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제한 시간 안에 발언을 모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작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마다 각각 1분씩 드리겠는데요.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카메라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첨을 통해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성민 후보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중구 국회의원 후보 박성민입니다. 저는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 8년, 구청장 8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중구의 문제점, 또 해결책, 비전, 해야 할 일 모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과 또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로 입성하게 된다면은 비록 초선이지만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힘있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정치, 또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감동 정치 꼭 실현하겠습니다. 저 박성민을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철수 후보의 시작 발언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심리가 크십니까? 살기 좋고 인심 좋았던 울산, 울산공단을 건설해서 부자 도시가 되고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민족 중흥을 일으켰던 울산의 중심, 울산광역시의 어머니인 이 중심 중구가 오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5개 구군 중에 가장 낙후된 최하위의 개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사 문화는 송두리째 다 파손되고 중부도서관은 파괴되고 120년 전통의 울산 초등학교는 쫓겨나가고 이제 울산을 재건해야 한다. 그래서 울산공단 네, 1분의 제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임동호 후보의 시작 발언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 경제부터 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어르신 잘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울산 KBS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폭행, 3,000교육대 전력 때문에 TV 토론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우리 박성민 후보가 나왔었습니다. 박성민 후보와 관련된 제보가 많이 있는데 이따가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계획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여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후보들의 중앙정치 경험과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임동호입니다. 예, 제한 시간이 다 됐고요. 자, 다음은 이항희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2002년 울산 중구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겁도 없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26살 청년 이항희.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가정을 이루고 2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45살 이항희는 26살 청년 이항희처럼 여전히 중구의 변화를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할 때 됐다. 이번에는 꼭 당선돼서 중구를 제대로 바꿔봐라 라고 많은 구민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이건 이항희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급식, 장애인,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중구의 현안을 발로 뛰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이항희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주민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말씀처럼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8번 이항희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시작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4명의 후보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잘 들으시고요.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가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할 실질적인 대처 방안과 앞으로 발생할 재해를 예방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이철수 후보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철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물론 대구에서 집단으로 발생돼서 전국에 확산되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울산은 다행스럽게도 한 40명 정도 지금 확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란 이러한 특이한 도시, 공업도시, 또 한 울타리, 한 집에서, 한 공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 이런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다행이지만은 이번에 이 대구에서 이후에 우수한 의료시설과 또 많은 자원봉사자와
우리 전 국민적인 성원으로 이것이 다시 잡혀간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대구와 같은 충분한 공공 의료시설, 대학, 병원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차제 탄지석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모든 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해 대책에 대해서 울산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선 열거한다면은, 지난번 혁신도시가 건설된 이후에 원초적인 설계 잘못으로 비가 오면 홍수가 지면은 울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유곡동 일대 그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흘러오던 계곡을 50m, 폭 50m, 깊이 100m 하는 계곡을 단 파이프, 흉간 파이프 1m 혹은 2m짜리 한두 개를 묶고 그냥 배축해버리고 거기다가 건설을 하면서 막대한 물론 부동산 차익을 느꼈지만, 이 원천적이 잘못된 설계, 이것을 승인하고 이것을 눈 감아주고 이것을 우리가 방관했기 때문에 오늘 지난 차바와 같은 그런 비참한 우리가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50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그 속에 물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제한 시간 2분이 다 흘렀습니다. 예, 이철수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임동호 후보의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저는 이 각오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선거 공보에 코로나 감염 등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는 발생하고 나면 피해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발병을 하고 나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더욱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염병 예방은 이제 제2의 국가 안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 학원과 많은 곳에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 민생 예산 꼭 편성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연구 역량 강화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선도 육성하겠습니다. 의사, 과학자 중심으로 공중보건 위기에 항상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감기 발열 증상에 관한 휴가제를 실시하고 예산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국가 안보에 직결시켜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기준을 과거보다 완화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이제부터는 제2의 국가 안보입니다. 예비역 공군소령 임동호, 제2의 안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발언을 모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양희 후보의 답변입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1월 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제가 2월 초에 긴급하게 울산의 감염병 원인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관이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충원을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울산시가 역학조사관을 충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울산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이제 공공종합병원이 됐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광역시 승격 후 20년 동안 울산 시민사회와 이양이는 지속적으로 울산의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울산시당이 제1 공약으로 공공의료원 건립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앙당 울산 지역의 공약에서는 쏙 빠졌습니다. 대신 산재병원 조기 완공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에 산재병원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재 전문 병원은 공공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10개의 산재 전문 병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70% 이상이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울산의 산재 전문 병원이 공공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오랫동안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외쳐왔던 울산 시민들의 열망을 기망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또 어떻습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수익성이 나쁘다고 폐업했습니다. 저는 박성민 후보가 울산의 공공종합병원을 짓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제한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갑갑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면은 우리는 곧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나 재난 대책에 관련해서는 우선 예방과 또 대비, 대응, 또 복구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또 타임을 좀 놓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러나 재난지원금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재난 질병과 관련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대책본부가 중앙에만 있다가 보니까 획일적인 지휘 통제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역시도별로 혹은 지자체별로 질병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 마스크 등 관계를 보면서 마스크나 또 비상식량, 비상구호품 등은 상설로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일괄 배급하는 방법도 법제화해야 되고, 3번째, 당연히 이제 재난병원, 음압병실 등 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좀 대응이 미흡했습니다만은 자연재해가 이제는 너무 불확실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공통질문 첫 번째 공통질문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2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4명의 후보에게 공통질문을 드릴 텐데요. 2분 내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역시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타화강 국가정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산 중구에는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타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돼 있고, 주변에 철새도래지, 심리대숲, 태화루, 불고기단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아직 외지인을 유치할 만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화강 국가정원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임동호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 관광사업에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과 중앙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부산의 많은 분들이 우리 울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 기회를 잘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태화강역과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확보돼야 합니다. 저는 태화강역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관광열차와 트램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화강과 태화강 정원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길을 구청장님과 또 시장님께 협의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신중앙시장,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구역전 전통시장, 제2의 울산 농수산물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농산시장 이전에 대비해서 남구에서 중구로 올 수 있도록 제2의 농산시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키우는 것도 중구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5대 성곽을 관광 자원한다면 다시 큰 중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확대하여 마을 정원 사업까지 추진한다면 우리 울산 중구는 관광객이 와서 걷고 싶은 아름다운 정원 도시가 될 것입니다. 마을 정원 사업을 지역 주민들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서 청년과 퇴직자, 또 어르신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울산 중구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세워야 합니다. 태화강역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에서 혁신 중구, 혁신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동호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항희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축제 개최입니다. 그러나 울산의 축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24개의 축제가 있고 연간 지출되는 비용만 280억에 달합니다. 그중에 100억 원 가까이를 언론사의 홍보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해서 축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같은 형식은 세금만 낭비할 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는데 우리는 순천만에서 배워야 합니다. 작년 겨울 제가 직접 순천만에 다녀왔습니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 인근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념관 등 개발 사업은 초반 1, 2년은 반짝 사람들이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 낭비란 비판이 나오고 시민들은 인공적인 기념물을 보기 위해 찾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철새 도래지 그리고 습지를 직접 관찰하고 탐방하기 위해서 순천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태화강 국가정원도 각종 축제나 개발 사업의 핵심이 아니라 태화강 상태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가꾸는가가 관건입니다. 대숲을 잘 가꾸고 태화강 상태기를 잘 보존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산책로를 안전하게 잘 분리해서 원래 살고 있던 울산 중구민들이 계속 찾고 사랑하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구에는 역사, 관광, 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것과 잘 연계해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이항희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역시 제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태화강 대숲이 제2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환영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태화강 국가정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면은 우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광 상품, 이 상품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태화강 국가정원은 현재 면적도 좁을 뿐더러 전국적인 어떤 관광 상품화하기에는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심리대밭을 백리대밭 정도로 늘려야 되고 또 생태계도 더 완전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동식물 또 뭐 태화강에 있는 어류 여러 가지 또 가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충분히 보강해야 된다. 또 도시 전체를 가든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나 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방구대 안각화 그 다음에 고래 또 동구의 어떤 대왕암 이런 우리 울산의 관광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상품화하고 또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입화산을 이제 숲속의 어떤 호텔 또 숙소 교육관 이런 걸 해서 체류형으로 잠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체류형 관광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민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철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역시 제한 시간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태화강 국가정원 제2호 십리대숲.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백리대숲이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요. 그건 하나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름다운 것,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바로 밝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십리대숲과 태화강, 굽이 치는 태화강과 건너편의 남산이 어우러진 그 길을 걸어보면은 과연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담양 축세공 혹은 담양의 대를 능가하여서 삽시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갖춰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의 천혜의 아름다움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많은 시설, 많은 인프라를 갖추어줘야 합니다. 첫째는 교통입니다. 울산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이제 이 밀실화된 도시에 지하철을 뚫기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하면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바가 바로 제가 30년부터 주장했던 태화강의 수로입니다. 태화강의 계속정을 띄우고 태화강의 유랍선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상을 정리하면서 하상이 약 800만 루베의 골재,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산을 파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골재로서 제2의 사연댐을 구축하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또 방구대 안각화도 구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로가 개척됨으로써 방어진, 장성포, 십리대숲, 태화루, 그 다음에 방구대 안각화, KTX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수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태화강 그 숲 자체는 아름답지만 이거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태화산 정상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이 태화강의 맑은 물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예, 제한 시간 2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로써 공통 질문 순서를 마쳤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6분씩 주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상호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먼저 질문할 후보를 지목하신 후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고요. 특정 후보 한 명하고만 상호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즉 2명 이상과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명과의 토론 시간이 제한 시간의 절반을 넘어갈 경우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긴 경우, 그러니까 질문 시간이 1분을 넘어갈 경우 역시 제지하겠고요.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자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최소 30초 정도는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역시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자,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항희 후보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항희 후보는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먼저 박성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1호 공약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산업 육성 맞죠? 네. 예. 이항희의 1호 공약은 탈핵으로 안전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1호 공약으로 박성민 후보님과 제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예, 박성민 후보님과 탈핵 문제를 가지고 밤샘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9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에 핵발전소로 인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탈원전은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19년 지진 연보를 보면 울산과 울산 인근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60회나 지진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후보님, 지진과 핵발전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또 완벽하게 우리 주민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은 좋죠. 그러나
또 국가의 사정 또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대한민국이 그렇게 먹고 살기가 충분할 정도로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고 또 원전 기술을 또 우리가 세계에 팔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정면으로 반대를 하면은 그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후보님은 핵발전소가 여전히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110만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드림아일이나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에 각 나라들은 핵발전 정말 안전하다고 계속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울산 11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 후보님, 좀 전에 경제성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그리고 또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 폐기물, 방사능 수치가 자연 방사능 수치처럼 낮아지려면 최소 30만 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원자력 학계에서 얘기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핵 폐기물 운영과 관련한 직접 비용만 최소 64조 원 이상이고 또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안하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값싼 전기요금 그리고 핵산업을 수출하면서 질문이 너무 깁니다. 예,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발언인지 저는 다시 한번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국가적인 형편이 훨씬 좋죠. 우리는 뭐 당장이라도 상품을 팔지 않으면은 안 될 입장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외 수입이나 이런 게 박성민 많이 후보님, 있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이고 경제 네. 대국입니다. 네. 대한민국 아직도 밥 먹고 그래도 살기 아직 뭐 어렵다고 미국이나 얘기하시면 일본에 비할 바는 어렵고요. 못 되죠. 울산 시민의 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핵발전소 폐쇄가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동호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에 120억 그리고 미래통합당에게 115억을 선거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꼼수 정당인 비례위성정당이 가져간 돈만 해도 한 86억이 됩니다. 미래한국당은 30일 선관위에 돈이 지급되니까 29일 날 의원 3명을 꿔주고 가까스로 20명 의원 만들어서 다음날 61억을 탐해가지고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로 의원 꺼주기 해서 26억 챙겼죠. 시민 혈세로 지금 세금 선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정말 전면으로 꼼수 정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미래통합당이랑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꼼수 정당 임동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꼼수에 대한 계산을 못했던 거죠. 이 취지는 사실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맞다고 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소수 정당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낮추어 주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 10% 정당 같으면 30석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그러지 못함. 근데 당시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일은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건 네. 내로남불의 네. 전형입니다. 네. 꼼수정당은 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반칙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이 괴뢰 정당 때문에 233억이나 손실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이면 4.15 총선에 투표장에 나오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지급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네. 네. 한 후보는 무상으로 마스크 나눠주자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지원금 반납하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임동호 후보님 중앙당의 건의에서 꼼수정당으로 지급받은 세금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답변할 시간 주십시오. 마스크 3초 지급하자라고 건의하실 1초 생각 남았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예, 이상으로 6분 동안의 상호 토론 제한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다음은
박성민 후보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후보는 6분 동안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임동호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저에 대한 뭐 40여 년 전 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선 정책을 한두 가지 말씀을 또 질문을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임동호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셨던데 조정교부금 문제는 그야말로 임동호 후보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뭐 중앙정치권에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조정교부금 문제는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래서 그걸 공약을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정교부금은 시의회에서 하는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안부 장관, 옛날 행자부 장관, 지금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앞전에 산전에 소방도로 40년 전에 하다가 못한 것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알죠. 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정교부금이 울산 시세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울산 시세 전체 합쳐서 한 250억. 아닙니다. 그건 전체 한 2천 몇백 전체 시세에 2,500억 되는데 20억인 한 20% 정도가 되고 그 조정교부금의 10%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세가 약하죠. 자, 네. 임동호 후보님. 네. 어제 정말 이 근거 없는 이 괴 문자가 돌았습니다. 네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임 후보 지지자가 보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인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손녀가 있고 정말 참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는데 임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자가 임 후보 지지층에서 보낸 것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 뭡니까? 읽어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시면 되죠. 4가지, 5가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임 후보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임 후보 지지자 측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 맞습니까? 지지자들의 용어가 어디까지가 지지자입니까? 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혹시나 뭐 주변에 해명하시면 계신 되죠. 분들, 그런 적 있다 없다. 주변에 계신 해명하시면 분들 되죠.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명 드려야죠. 제가 변경에 드려야 되는데, 살 때 그래서 이 문자가 이렇게 돌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문자가 사실이라면은 저는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앞전에 정가빈 의원 관련해서도 아니, 사퇴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 그런데 정가빈 지지를 안 했다면 사퇴하겠다 임 했는데 후보께서 사퇴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 후보가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임 후보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절반의 보낸 적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지났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른 저는 그 후보에게도 문자를 받은 적도 상호 없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셔야죠. 법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본인이 겁니다. 해명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묻고. 저는 그 그래서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오사카 총영사, 고베 총영사 이런 말부터 해서 네. 국민 여러분, 이 괴문자가 돌면서 참 저는 암담했습니다. 이 문자가 사실이라면은 저는 즉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정가빈 그러나 의원께서도 했던 똑같은 임동호 얘기 아닙니까? 후보 측 지지자나 또 그 측근들이 관계가 돼 있다면은 임동호 후보 역시도 국회의원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본인이 주어진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다른 후보에게도 상호 질문해 제가 주시기 만든 바랍니다. 의혹이 아닙니다. 임동호 후보 지지자 많은 측에서 얘기들이 떠도는 소설입니다. 얘기도 있는 이거는 것이고요. 악의적인 아주 지지자라는 것이 악의적인 소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중국인 그다음에 자, 절반의 지금 지지자 상호 될수 있는 토론 거죠. 시간입니다. 예, 자, 임동호 후보님 지금 선거법으로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잠시만요. 있습니까? 지금 절반을 이상을 한 저는 받고 있지 후보에게만 않습니다. 쓰셨거든요. 예. 예. 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 당내 토론하셔- 경선 저는 받고 있지 과정에서 않습니다.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양희 후보님 26살에 정치에 입문하셨고 울산 여성 정치인들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여성 정치인이
참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는 턱없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벽에 높은 것이 아니라 거대 정당, 집권 여당과 집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여성 정치인을 최소한 30% 이상은 공천해야 하는데도 그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이 발굴되고 육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한테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박성민 후보가 중앙당이 여성 정치인 인재 육성할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더 예. 협조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임동호 후보님, 저하고 선거를 여러 번 했는데 부인이나 자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같이 사십니까?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전 제가 민주당 정치 안 해보셨죠? 영남에서. 아니,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우게 혹시- 지금까지 정치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님하고 어려운 민주당 사신다는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들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가족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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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네, 이렇게 해서 박성민 후보의 6분 제한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후보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적어도 입법기관에 우리 23만 우리 중구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오늘 TV 토론 내용이 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주 살벌하고 도저히 품격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이 저 자신이 사퇴를 하거나 안 하거나 물론 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구청장들이 하는 내용들을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2선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박성민 부시장은 물론 내가 참 좋아하는 후배이고 또 얼마 전에 이번 국회에 출마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애석하게도 사퇴를 하고 5선 국회의원 정원가분 의원 국회의원 선수하고 군대 짬방은 많을수록 좋다고 자랑하던 5선 국회의원이 나는 네, 너무 깁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치 후계자인 박성민 후보에게 모든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내 질문은 두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후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네. 예, 바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알고 미국 역사상에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 임기 중에 사퇴한 닉슨의 도청 사건이었죠.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 호텔의 도청 장치였습니다. 민주당 사무실의 도청 장치였습니다. 울산에 또 워터게이트 말고 드림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물 드림게이트. 그게 우리 박 총장 시절 했죠. 네. 네. 박 총장 누구보다도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건축에 보면 또 건축이 디자인 자체가 건축인데 그 앞에 또 디자인 건축가라고 하는 걸 하고 울산시에 디자인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깁니다. 질문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10억 국비 5억 12 중구비 5에 10억 공사비였는데 그 공사비의 디자인비가 몇 프로고 얼마나 됩니까? 그건 디자인비가 얼마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네. 설계와 시공을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네, 그때 계약 부서에서 엄격하게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겠죠. 사인했죠. 서명했죠. 결제를 해줬죠. 그 사업 자체를 결정을 합니다만은 계약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 구청장의 이건 책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시작이 되었고 광급공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3,400만 원을 환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드림게이트가 아니고 그 아치입니다. 게이트가 아닙니다. 게이트는 워터게이트 수문, 물의 문이지만 게이트는 문이고 아치입니다. 아치라는 것은 아치텍처 건축이란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건축입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철근 콘크리트의 그 고가도로 위에 쇠사슬을 감아놓은 것이 흡사 거인이 수갑을 찬 듯하고 신사가 정장을 맨 신사가 새끼 넥타이를 맨 듯하고 아름다운 숙녀가
집시를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디자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2년 전에 그 담당 과외 직원에게 자, 이제 다른 후보에게 좀 질문해 주시기 이거 지금 요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공무원이 계속 회사 이름을 가르쳤는데 서울에 아무리 전화도 그런 회사는 없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이름을 했는데 그 회사를 찾아가 전화하니까 전에 했던 사람은 퇴직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해서 내가 이걸 도저히 더 이상 뭐 어떻게 찾아볼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이거를 박성민에게 질문하기 어제 내가 담당 직원에게 질문을 하니까 담당 직원이 서울에 다하다 어소시에이츠라고 합니다. 그 다하다 어소시에이츠에 전화를 하니까 다하다 어소시에이츠에서 후보님 질문이 너무 깁니다.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담당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이 8년을 재임했다고 자랑하는데 이 공사가 적절한 공사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드림 게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앙정부의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사업을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또 이제 그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또 입찰하고 법적 절차로 해서 이거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 없는데 임동호 후보 내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으로서 출마했다는 거 사실 알죠? 네. 내 선거 기간도 한 번이나 내한테 나타났습니까? 3번 나타났습니다. 3번 난 당신을 본 적이 없고 선거 끝나는 날 당신 동생하고 내하고 와가지고 내보다 여기 있는 어떤 후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 후보가 여성 후보가 그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것이다 하고 뒤로 돌아서 바로 갔습니다. 딱 한 번 선거 끝나는 날 저녁에 와 찾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가니까 안 계셨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명색이 네. 자칭 이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서 또 진짜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선배되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인데 우리 직원을 우리 당원을 끌고 다른 후보에 도가다 이처럼 찍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내 여기 녹음 파일을 털겠습니다. 원하시면. 그거는 지금 민주당 간부가 나에게. 네, 이상으로 6분의 제한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질문은 짧고 요점만 해주시고요. 다른 후보와 상호 토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시면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동호 후보의 상호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6분 동안 제한 시간을 드립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이철수 선생님 이 질문에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당시 이철수 선배님이 후보로 나오셨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적합지 않았지만 제 나름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항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성윤 후보와 울산 출마자들이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네. 시도착오적인 발상을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 박승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폭력으로 징역 10년에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는데 피해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지난 방송 토론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했는지 질문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흉기 하셨는데 사용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흉기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너무 계속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토론회 때마다 그런 질문을 이후로 하길래 기가 차서 답변을 안 한 겁니다. 네, 폭력 전과를 이유로 군 면제 신청을 그러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네. 그 약간의 주먹 따짐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너무 힘없는 집안의 자식이고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였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절대 그 반성이 정도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째부터는 피해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성이부터 있어야죠. 잘못해야죠. 아니, 잘못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야죠. 자, 지금에 폭력 전과 보면은 이후 제가 말씀드릴게요. 폭력 전과 이후로 군 면제 신청을 경주에서 일어난 박승민 일이고. 후보자가 직접 했습니까? 네? 폭력 전과 이후로 군 면제 신청을 직접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 기간에 깜빡 있으면서 있으면, 예. 군 입대 그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아니, 신청할 그러니까 수 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입대 자. 신청서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그 깜빡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제출하니까 바로
보충력으로 그렇게 면제가 되고 3주 그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예. 그 당시 깜빵생활 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원하시면 군입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많은 중국민들이 폭력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는 것은 충절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우리 울산 중구민의 자존심에 또 긍지에 큰 상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이철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할 일은 미루두고 태극기 부대와 거리에서 이 집회에서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에 협조보다는 비난으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 이철수 의원님 평생 야당하셨다고 현수막에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로 보십니까? 예, 나는 13대 울산 중구에 민주당 후보가 2사람 도망가고 현역 의원만이도 서울 갔을 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나는 특급 건축기술자로서 울산공단을 건설하고 당시에 울산에 외국어 교육을 시켰는데 태극기 부대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집회하지 말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어디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태극기 부대가 거리에 집중했는데 예. 코로나 대응 협조보다는 예. 비난으로 나온 것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죠. 네. 옛말에 무능한 사람이 자리에 오르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또 부패한 사람이 자리에 오르면 예산이 물새듯 한다. 곳간이 비운다. 곳간이 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쇼핑몰 공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가 진행된 사실 알고 계시죠? 감사 누구한테 결과 질문하신 건가요? 박승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징계와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중구청에 4억 원대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모두 박승민 후보가 구청장에 있을 때 일입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태풍 차바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근 100년 만에 쏟아지는 그냥 물폭탄이 쏟아져서 도시 관리 운영의 책임자로서 참 굳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청년 쇼핑몰 문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차를 통해서 네, 질문 답변하셨고요. 중구의 특별위원회 조사에서도 정인으로 채택됐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간다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창원에 있는 특정 업체에 집중해서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겠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을 제가 합니까? 20몇 억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수의계약을 제가 구청장이 합니까? 그렇습니까? 계약 전혀 부서가 있고 관여하지 집행 않았습니까? 부서가 있고 그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창원에 있는 업체에 임동호 후보님 전혀 관여하지 임동호 않았습니까? 후보님 정식적인 업체, 중국업체도 있는데 왜 창원 업체 줬습니까? 공무원 생활 안 해보셨죠? 왜 그렇게 몰아주셨습니까? 절차라는 게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 다 일임했습니까? 선출직 구청장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제 권한이 아닙니다. 원래 지역업체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지 과장, 않습니까? 왜 국장, 창원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됩니까?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과장, 전혀 국장, 관여하지 자기네들 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있고,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있고 또 공무원들이 중구청장 재임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주실 때 불법을 관여하지 하라고 않았다.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는 울산 중구에 업체가 없었고 울산에 업체가 없었다. 또는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죠. 그 디자인이 좋았거나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그 선택이 됐겠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뭔가를 선택이 만들어냈다고 됐겠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6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임동호 후보님의 상호 토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굉장히 좀 과열돼 있는 분위기인데, 자, 지금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중구 후보자 토론회 상호 토론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하신 점이 있거나 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또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1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박성민 후보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갑갑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42년 전에 정과 문제가 토론회 때마다 거론이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구의회 의원 8년, 또 구청장 8년, 16년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저는 청렴하고 깨끗했습니다. 뇌물이나 부패나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의 공직 생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린 시절에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계속하는 게 참 미안하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저는 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박성민 함께 해주십시오. 예, 제한 시간 1분이 다 흘렀습니다. 자, 다음은 이철수 후보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원래 성남동에 살아서 태화동에 지금 산 지가 32년입니다. 매일 아침 태화시장을 지나갑니다. 비가 오면은 지금 상인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방안도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금 명전청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명정철을 고가도로 있는 것을 그 주변에 포퓰리즘 정치인들 포퓰리즘에 의해서 고가도로를 하지 않고 농소 옥동 간의 도로를 명정천 3분의 1을 막아서 그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비가 오면은 더 이제 물이 빠질 구멍이 없습니다. 참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도 빨리 해결돼야 문제고. 자, 여러분 방구대 안각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방구대 안각화 30년 전부터 심항구 시장 때부터 방구대 안각화를 구출하기 위해서 국제 심포지엄 여러 가지 또 용역, 영용역 또 혹은 해수미동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것을 구출할 수 있는 제2사연댐 구출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마시던 식수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임동호 후보의 발언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1분의 여유 드립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중구의 상권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성안동 그리벨트를 해제하여 중소기술 벤처단지와 로봇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도시의 중심에 흩어져 있는 구청과 경찰서, 보건소와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많은 센터들을 이전해서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해야 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상권 살리기 이 두 가지가 중구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집권당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탄탄한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학 박사로서 전문성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경력의 혼신의 힘을 바쳐서 중구의 혁신 성장을 설계하고 혁신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 만세운동, 동기구회관, 중구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찾아오겠습니다. 예, 제한 시간 다 흘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향희 후보의 차례입니다. 역시 1분 제한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상호 토론 때 진행된 그 개인사를 가진 이 비방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참 저는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19로 국민들 직접 뵙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 토론을 통해서 정책 토론, 의제 중심의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공약 대결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호 후보, 박성민 후보가 향후 토론회에도 참석 의사 꼭 밝혀주셔서 이후에도 다 방송 토론회가 꼭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국회, 공공종합병원 유치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치, 국립종합대학 유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중구를 원하신다면 8번 이향희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4명의 후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울산 중구 발전을 위해서 출마한 후보들을 좀 챙겨보시고요. 4월 15일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그리고 장갑 착용 등의 수칙이 있습니다. 이 수칙도 모두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후보 토론회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는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가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이 됩니다. 울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중구 후보자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이 연설회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